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할 텐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내용을 하면은 뭐 조립제법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세 가지를 할까. 근데 유형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좀 범위가 좀 된다. 일단 마음을 다시 잡고 그렇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나눗셈을 통해서 어떤 성질을 나오는 건데, 나눗셈을 통해서 그럼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나눗셈을 일일이 식을 나누려면 너무 문자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거를 조립제법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눌 때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유형을 정리하거나 할 때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인지 아닌지 잘 보고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나눗셈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어떤 성질, 정리일 뿐이니까 잘 안 되거나 잘 돼도 마찬가지야. 제일 기본은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고 몫이 얼마다 이게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산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정말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검산식을 써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100문제 중에 한 90문제는 해결돼. 근데 그 검산식을 쓰는 것만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식을 쓸 때 잘 써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나와. 이제 그거는 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따로 다시 정리해서 줄 테니까 이 책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뒤에 기본 예제로는 없고 뒤에 있는 뭐 연습 문제 정도로 있을 거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따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근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 어떤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또 이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쭉 우리는 직접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너무 이게 식이 복잡해지고 예를 들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약간 추상적으로 할 텐데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나중에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형태를 지금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 물론 이것들도 나오긴 해. 근데 일단은 우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파생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을 조금 더 약식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조립제법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용어들을 배워서 이 단원에서 나온다고. 알겠죠? 나머지 이것들도 근데 다 똑같은 거야. 검산식을 쓰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검산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자,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우리가 할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통틀어서 x가 포함된 복잡한 식이야. fx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차식을 우리가 그냥 x의 개수가 1로 시작하는 1차식으로 좀 한정 지을게. 알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혼자져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1차식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x의 개수가 1인 1x 플러스 얼마이고, 그러니까 x 플러스 알파 이런 걸로 잡을까?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는 상황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지금 2차식, 3차식 좀 이따가 그냥 할 거야. 1차식에 대한 거 할게. fx를 x 플러스 알파로 나누었다면 우리가 x 플러스 알파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 나오겠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qx. 뭔지는 직접 나누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 식도 문제에서 직접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근데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다행인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도 생겨? 나머지 부분도 생기지. 그치? 자,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남는 애가 1차식이 남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나누었을 때 이 현상은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있다면 몇 차?
0차 상수로 남아야 된다. 그렇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는 2차가 나오거나 3차가 나오면 안 되고 몇 차? 1차 아니면 상수 아니면 아예 없어야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최대 2차. 1차일 수도 있어. 그렇지? 상수일 수도 있고 아예 없어서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대소관계는 차수로 대소관계를 판단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그래서 1차로 나누었으니까 최대 상수 얼마까지 나눌 수 있지? 나눠 떨어져서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를 따지는 문제겠는데 나머지 정리는, 그렇지? 나머지 정리, 이거 나머지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거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항등식에서 이 R, 이게 상수일 테니까 R을 X라고 쓸 필요 없잖아. R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만 없어지면 이쪽 편은 그냥 R이 되잖아. 그럼 얘가 다 없어지려면 얘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 돼서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에 뭐를 대입하면 되죠?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가 대입을 해준다, 그렇지? 그러면 이쪽 편은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 편은 이 전체식에다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 값이 나머지 R이 되겠네. 맞죠?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라고. 맞잖아, 그렇지? 인수 정리는 뭐냐 하면 인수 정리는 얘가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어차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x에다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쪽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게 나오겠네. 이게 인수정리. 아니 뭐 말만 다르지 똑같잖아. 얘를 소거하는 현상을 지금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별거 아니다, 그렇지? 또 f-알파가 0이라는 이 말을 보면은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이건 인수정리. 얘는 나머지 정리잖아, 그렇지? 근데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이걸로 나누면은 0이 된다는 소리는 반대로 fx는 뭘로 인수분해 된다? x 플러스 알파로 묶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반대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쳐볼게. 3차식 fx가 있다고. 됐어? 근데 x-1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x-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x-3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대. 그 말은 f1이 얼마라고? 0이라고. f2도 0이고 f3도 0이지. 이 말은 전부 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다면 이 3차식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최고차는 모르겠지만 x-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x-1로 인수분해 되는 건데 또 이걸로도 인수분해 되니까 x-2로도 인수분해 되겠지. 또 x-3으로도 인수분해 되는 형태일 거야. 그런데 최고차는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거 문제 푸는 스킬에 해당되는 거네. 이거는 이게 이제 뒷부분에는 나와 있을 거야. 연습 문제나 다른 책에도 뒤에 이제 심화되는 문제.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이긴 한데, 그렇지? 반대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fx 빼기 1이라는 숫자를 fx에다가 이거를 막 나누면 1이 남는다라는 거는 뒤에 나머지가 항상 1이 된다는 소리니까 넘긴 식이 얘네들로 나누면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닌가? fx-1이 a 이렇게 써진다. 또는 그냥 편하게 a x-1, x-2, x-3이라고 쓰고 나머지가 1이 되게 써주면 되겠지.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은 이만큼이 될 거고 나머지가 1이 될 거고. 그치? 이 나머지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치?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는 이게 나누는 수고 나머지 이만큼이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게 4차식이야. 그러면 뒤에 이게 하나 더 있겠지. 모르겠으니까 a라고 쓰면 좀 뭐하네. k라고 쓰고 여기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차피 이게 곱해서 최고차 계수니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요거는 뭐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니까. 자, 지금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엄청 대단할 것 같았는데 허무하다, 그렇지? 쭉 나오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렸다, 그렇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둘 다 검산식을 쓰는 과정 안에 있는 아주 단편적인 그냥 말도 안 나는 불과하다, 그렇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다 몇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쓰는 거라고? 1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때 그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 몫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몫도 알고 나머지도 둘 다 구하고 싶으면 직접 나눠야지, 그치? 조립제법을 쓰든 오늘 배우는 방법으로 아니면 직접 나눗셈을 하든. 근데 몫을 구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우리가 따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고 하고 말을 붙여서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자 하는 거예요.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이게 0이 돼서 소거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을 텐데 그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면 나머지 정리고 이게 0이면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인수 정리가 된다. 별거 아니다, 그렇지? 일단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여기서 다 끝이야. 여기까지는 됐어? 자, 요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성질이 되겠다, 그렇지? 자, 근데 두 번째 2차나 3차로 나누었을 때는 이 검산식을 쓰는 과정은 거의 똑같아.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이걸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fx를 2차식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눈다면 2차식이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x 빼기 1, x 빼기 1 이걸로 나누었다고 쳐볼게. 그럼 몫은 여기도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그 다음 나머지가 어떻게 써줘야 되지? 이제 r이라고 쓰면 안 되지. 얘처럼. 얘는 왜 r이라고 썼냐 하면은 확실히 상수기 때문에 r이라고 쓴 거야.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쓸 거면 rx라고 쓰든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뭉뚱그려 잡지 않고 어떻게 잡지? 1차식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2차로 나눴을 때 최대 1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ax 더하기 b라고 잡는 거라고.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지 않고 구하기 위해서 1차식일 때는 좀 편했지? 맞지? 1차식일 때는 얘로 나누면은 나머지 정리는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였어. 인수 정리는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이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어쨌든 얘처럼 또 얘가 0이 돼서 소거되는 게 x값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x에 1 대입한다고 1 대입한 이게 나머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1 대입해봐. f1이 될 텐데 1을 대입하면 f1이 되고 얘가 1이라서 얘가 0이면 곱하기니까 다 없어지고 여기가 1a 더하기 b a, b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나머지를 쓸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또 뭐를 대입할 수 있죠? 얘가 0이어서 다 소거되는 거고 여기 다 2를 대입하는 거야. f2가 2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치? 이 값은 구체적으로 수치로 뭔가 나올 거야. 정확한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이걸 연립하면은 a가 얼마, b가 얼마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나머지는 이거였으니까 얼마의 x 더하기 얼마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질 거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아니다, 그렇지? 만약에 3차는 어떡하지? 3차는 여기에 뭐 식이 한 개 더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차식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제곱 x 플러스 c. 그러면 식 몇 개를 대입해야 돼? a, b, c 3개를 구하려면 3가지의 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더 대입해야지, 그치? 여기서는 편하게 3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또 하나 더 나오면 a, b, c 또 a, b, c, a, b, c 그러면은 두 개씩 c를 소구하고 여기까지 풀어나가면 되겠네. 요 현상까지가 전체적으로 되나? 지금? 됐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는 유형들의 문제가 되게 많을 거라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검산식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풀어. 어떨 때는 검산식을 막 써서 풀어. 그래서 애들이 혼선이 온다고. 맞지? 그치? 그렇게 혼선이 안 오려면은 처음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누든 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굳이 검산식 쓸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 걸. 없지. 바로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근데 2차, 3차 이런 그 1차 아닌 더 높은 차수로 나눌 때는 검산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치? 일단 크게 정리가 되겠지. 1차로 나누냐? 아니면 그 이상, 보다 높은 차수로 나누냐? 여기까지 되겠어? 하나 더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남을 때 3차식을 아니야 이건 놔둘게.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했다.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검산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검산식을 써놓고 수치 대입이야. 그치? 얘도 검산식 써놓고 수치 대입해도 되는데 1차식 정도는 우리가 따로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는 것 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해도 돼.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fx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5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거, 좀 복잡한 걸로 그냥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어떤 식이 하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거를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있지. 그치? 그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게 몇 차식으로 나누려고 생각하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굳이 검산식으로 안 쓰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하면 돼? 그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나머지가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걸 바로 나머지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 1차식일 때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의 F가 여기서는 F가 아니라 이거야. 이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A라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해야지 뭐가 나온다는 거? 7이 나온다는 거. 자,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A라는 식 자체가 이 합친 거잖아. 그럼 이 전체에다가 따로따로 해서 2를 대입해서 더해진 이 모양이 A2인 거잖아. 그치? 얘가 얼마냐면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큰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fx-gx 얘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이거는 이 b라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거를 우리는 b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 문제 내에서는.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f2 빼기 g2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를 둘이 연립하면 x 더하기 y는 7, x 빼기 y는 3 이런 꼴처럼. 그치? 이렇게 연립하게 되면은 둘을 더하면 2 곱하기 f2가 10이니까 f2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f2가 5면 g2는 2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fx 곱하기 gx 얘를 그냥 통틀어서 cx라고 할게. 얘를 또 뭐로 나눈 거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전체 식에다가 2 대입한 거지.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f2 곱하기 g2인 거잖아. 그치? 근데 f2랑 g2가 5랑 2니까 5 곱하기 2니까 얘는 10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F라고 하던 게 여기서는 이 합친 게 F인 거고 여기서는 뺀 게 F인 거고 여기는 곱한 게 크게 F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혼선만 조심하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네.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다. 그치? 뭐 그 정도는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건 안 풀어줄게. 자, 그렇게 하고
조립제법 한번 하자 이제. 조립제법도 일단 우리가 기본 나눗셈을 할 줄 아니까 굳이 조립제법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풀어봐서 알지만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면은 식 쓰고 막 해야 되니까 풀 때는 열심히 풀었는데 풀고 나서 종이 보면 지저분해. 맞지? 그래서 그냥 좀 더 깔끔하게 좀 하려고. 실수도 오히려 문자 쓰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복잡해 보이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립제법은 뭐만 따지냐면 개수들만 잘 써가지고 쓰는 거야. 문자를 생략하고. 그치? 근데 이것도 몇 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야. 자, 그래서 이것도 조립. 근데 앞에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검산식을 목도 구하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알겠지? 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전부 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나온 현상들이다. 그치?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서 숫자로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들게. 그 중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현상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3x제곱 책 안 봐도 될 것 같아. 플러스 5 이거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다. 그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근데 조립제법을 쓴다는 요거 틀리겠지 얘들? 요거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림차순으로 쓸 때 여기 뭐가 빠졌어? 1차항이 없는 상태다. 그렇지? 그럼 살짝 띄워놓고 생각해야 돼. 항상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면서도 실수하니까. 자, 마이너스 1 개수만 쓸 거야. 순서대로. 플러스 3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없으니까 5 바로 쓰면 안 되고 0x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0 하고 그 다음에 상수 5 그 다음에 얘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거 0이라고 잡아봐. x는 마이너스 2지. 그치? 아까 우리 검산식에서 이거 소구하기 편하게 할 때 그거 반대인 거 대입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로 나누었다고 해서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대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연습을 할게. 천천히.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뭘 하지 말고 그대로 그치?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라인이랑 이놈은 계속 어떻게 되는 관계냐면 곱하게 되는 관계야. 그치? 그래서 곱할 거야. 얘랑 얘를 곱했어. 그럼 2가 나오는데 그 2를 이제 여기다가 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은 다 뭐를 하는 관계냐면 합을 하는 관계. 그렇게 한다고 그냥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서 5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그럼 또 얘와 얘는 합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10이네. 또 곱하면 플러스 20. 이거 합치면 25. 근데 얘를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를 항상 상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게 항상 나머지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데 나머지는 항상 뭐가 돼? 25가 된다. 그치? 근데 몫은 이제 차수를 구하. 상수 1차, 2차 이렇게 가는.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야. 2, 1, 0 이렇게 가잖아. 그치? 2차, 1차 이거 개수들, 개수들을 쓴 거니까. 그치? 그래서 몫이 2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자,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뒤에 더하는 꼴로 나타난다. 별거 아니다. 그치?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도 우선은 먼저 생각한 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 수로 나누면 되냐면 1인 걸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1이 아니야. 1이 아니라 어떨 때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쌤이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로 나눌 거냐면 나누기 2x 플러스 4로 나눈다고 한번 쳐볼게.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닐 때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조립제법을 한 흔적을 보고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이 이거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로 나누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요거 왜 마이너스 2였지? 이거를 0이라고 잡고 x는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얘도 이거를 0이라고 잡아봐.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아,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데?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식은 이거 아닌데? 맞지?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식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의 이 식이 2x 더하기 4로 나눈 거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얘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얘로 나눈 게 이건데 어떻게 얘로 나눈 게 이게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이거를 보고 위에 것처럼 써야 맞는 거야? 아래 것처럼 써야 맞는 거야? 위에 것처럼 써야 맞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1일 때는 의심 없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치? 1이 아닐 때가 있죠. 아,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었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쓸 때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이렇게 써. 됐어? 여기까지? 근데 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뭐를 곱해주면은 x 더하기 2에다 도대체 뭐를 곱해주면은 2x 더하기 4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뭐를 곱해주면 되지? 앞에 숫자 2를 곱해주면 되지. 그럼 이건 2를 곱하고 2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2를 곱하고 2로 나누면 전체 식은 변함없잖아, 그치? 이 주어진 식을 요 곱하기 내에서 2분의 1 곱하기 2 앞에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전체 식은 변함이 없잖아. 이거 그대로 쓰는 거 변함없고 플러스 25는 변함없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를 쓸 수 있다고. 아, 요만큼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요만큼이 곱해져서 새로운 몫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치?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나머지는 안 변하지, 이렇게. 이게 마치 이런 거랑 같은 현상이야. 100을 만약에 우리가 뭘로 나눠볼까? 100을 뭘로 나누면 좋지? 101이라고 칠까? 101을 20으로 나눌 때가 있고 101을 이거의 약수. 왜냐하면 이거 곱하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니까, 그치? 101을 10으로 나눌 때가 있다고 한번 쳐봐. 101을 10으로 나눌 때는 검산식을 쓰면 101은 뭐가 돼? 10 곱하기 얼마가 되죠?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걸 20으로 나누면은 101이라는 숫자는 20 곱하기 얼마가 돼? 5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1이지. 자, 이 식을 통해서 얘가 20으로 나눈 거를 이렇게 10으로 나눈 걸 알고 있을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20으로 나눈 걸 검산식을 고치고 싶잖아? 10으로 나눈 거 아니야, 10으로, 그치? 근데 우리는 얘를 20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얘가 20이 되려면은 2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체는 변함이 없잖아. 2를 곱해서 얘가 되면 반대로 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맞지? 이런 현상이다. 그게 그냥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든 최고차가 1인 걸로 풀면 제일 편한데 우선은, 그치? 1이 아닌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1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해서 쓸 때도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보면은 이것처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치? 써놓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얘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얘가 3x 플러스 6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3배하고 3으로 나눠야지 반대로. 그치? 나머지는 안 바뀌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면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에서는 몇 페이지를 막 할애하고 있는데 요것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조립제법에 대한 거 다 했는데 조립제법에서 근데 특별히 그냥 테마처럼 하나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하나 있어. 그것만 따로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 fx를 이렇게 됐을 때 그때 A, B, C, D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fx를 어쨌든 이제 정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근데 그렇게 하면 매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정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얘를 전체를 뭘로 한번 묶을 수 있냐면 다 묶을 수는 없지. D만 먼저 묶을 수 있어. x 빼기 1로 묶으면 앞에는 뭐가 돼? A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B x 빼기 1 더하기 C가 될 거고 플러스 D가 됐지. 그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fx가 어떤 식으로 쭉 이 fx가 막 계수가 나올 텐데 이거를 1 대입해서 이렇게 막 풀면은 맨 마지막에 남은 나머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전개해. 요 안에 있는 식. 근데 요 안에 있는 식 내에서 A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x 빼기 1 더하기 C가 새로운 F 다시 X잖아. 그치? 이거를 또다시 뭘로 묶을 수 있어? x 빼기 1로 또 묶으면 앞에는 A x 빼기 1 플러스 B가 남고 뒤에는 C가 남지 않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을 또다시 x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풀면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요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지금 이 몫이잖아.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또다시 1로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쭉 나오다가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C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맞지? 그럼 여기가 또 새로운 몫이 여기에 써져 있는 식이 요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또다시 뭘로? 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B가 나올 거고 맨 마지막에 한 개 남는 게 A가 될 거야. 그 이런 의미라고. 맞지? 네. 이렇게 보니까 힘든 거지. 이렇게 보니까 힘든 거지. 사실은 이게 식으로 보는 거랑 이 숫자로 매칭할 수 있어야지 정말 제대로 아는 거야. 이거는 봐봐. 1234가 있어. 됐나? 얘를 이렇게 써. 1 곱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 맞아? 1000 더하기 200 더하기 30 더하기 4잖아. 1234. 맞지? 얘를 처음에 뭘로 다 나눌 수 있지? 1234를 10으로 나누면은 1230까지 나눠 떨어지고 1의 자리만 남는 거 아니야? 10으로 나누면, 그치? 10으로 나눈 거는 그래. 근데 10으로 나눈 거랑 요거 빼. 4 빼. 여기 지우고 나면 요만큼은 뭐가 돼? 1230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10으로 나누었지. 그치? 근데 10으로 나누었으니까 얘는 10으로 나누면 10 곱하기 나머지 써지는 게 이게 10 곱하기 123이 되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또다시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3이 남았지. 이렇게. 그치? 그거 하고 또 빼고 이거 남은 거 또 하면 얘 있는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치? 자, 10으로 한 번 나누고 또 한 번 나누고 또 한 번 나누고 또 한 번 나누지. 10으로 한 번 나누는데 또 한 번 더 나눈다는 건 뭘로 나눈 거야? 100으로 나눈 거 아니야? 10으로 나누고 3번 했어. 그럼 1000으로 나눈 거지. 자, 그럼 바로 10으로 한 번 나누었을 때 1의 자리가 나머지야. 두 번 나누면 100으로 나눈 거니까 100의 자리가 나머지야. 10의 자리가 나머지지. 100으로 나누었으니까. 요거 빼고 다시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를 잘 해서 여기 쌤이 뭐 일일이 문제를 원래 다른 방은 풀어주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좀 잘해서 설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네 지금.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만약 이런 문제 나왔다.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이 fx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쟤네들의 fx의 개수를 쭉 써놓고 계속 뭘로 해나가는 거야 조립제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로 해나가라는 거지, 그치?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화면이 쭉 fx의 개수가 써져 있는데 얘는 x 빼기 1로 나눈다는 거는 1 해서 얘는 그대로 올 거고 쭉 써질 거고 첫 번째 남은 숫자가 나머지가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남은 거를 또 1로 해서 두 번째 남은 나머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얘 순서대로 가고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이게 최고차 개수야, 그치? 근데 최고차 개수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수업할 때 바로 개수 비교로 바로 3차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바로 맞춰서 A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개념이랑 상관없이 문제에서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다시 먼저 문제로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푸는 걸로 할게 같이.